반갑습니다. 방송인 이지연입니다. 요즘 우리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면 자연은 더 크게 역습을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체험하며 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온 인류에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심각한 경고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신 이분과의 만남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함께 보시죠. 앞으로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훨씬 큰 피해,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올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 안녕하세요. 환경운동가 최열입니다. 제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진 지 꼭 45년이 됐습니다. 그 당시 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은 공해라도 배불리 먹고 싶다. 그런 식으로 저한테 농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45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공해를 배 터지게 먹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마스크를 끼고 또 해외여행도 못하고 5사람 이상 모일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 산 지 1년이 됐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야생동물, 자연의 영역을 파괴하면은 결국 자연으로부터 우리는 보복당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고 바이러스는 활개를 치는데 우리는 줌을 통해서 갇혀서 얘기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피해는 어떻게 보면 지구 환경 위기의 한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피해,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올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구의 온도는 지난 100년 동안에 1.5도가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평균 1.5도 그리고 서울과 울산 같은 경우에는 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과거에 있지 않은 굉장히 많은 재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작년에 54일이라는 긴 장마가 왔습니다. 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호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면적만큼의 산불이 나서 거기에 있는 칸가루를 비롯한 많은 생명체가 죽은 것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저는 물질적인 욕망을 줄여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물질적인 욕망은 우리가 줄이라고 해서 줄여지질 않습니다. 제가 40년 동안에 에너지를 아끼고 줄이고 재활용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DNA, 본능은 끊임없이 편한 생활, 물질적인 풍요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탄소 제로 사회, 그것도 긴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한 세대 30년, 2050년에는 완전히 탄소가 제로가 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 또 에너지, 그다음에 주택, 교통 시스템, 식생활 이런 것도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전면적인 변화는 정부가 할 것도 있고 기업이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우리 시민사회, 국민 개개인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한 면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이지만 우리는 굉장히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후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 모델이 나오면은 그 모델을 다른 나라에 진출시켜서 우리 경제도 살리고 지구 환경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21세기는 환경과 문화의 세계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은 쾌적한 환경이 결국은 제2의 반도체, 쾌적한 환경에서 강한 경제가 나오고 제2의 반도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역동성 또 우리의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노력 이런 것이 모아져서 저는 우리 세대 또 우리 다음 세대가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코로나 문제도 미국이나 유럽 사람보다 훨씬 국민이 협조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저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듯이 이 기후 환경 문제도 우리가 어려운 조건이지만 그것을 극복하면은 다른 나라도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KTV 인터뷰 에세이 그대 꼭 한마디 의미 있는 말씀으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환경운동의 산 역사이신 환경재단의 최열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최열 이사장님만 생각하면 지금도 떠오르는 게 80년대 초반에 점심 식사 같이 할 때 보면 뭘 꺼내세요 주섬주섬. 그거 보면은 스테인리스 젓가락을 갖고 다니셨어요. 예. 그때 모든 식당에서 나무 젓가락 쓰던 시절인데 예. 나무 젓가락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나무를 몇 그루 없애는 거 아느냐 하면서 혼자서 그걸 꺼내서 드셨었거든요. 처음에는 네. 혼자 시작했지만은 네. 결국은 이제 쓰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일회용 안 쓰는 네.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일회용 쓰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식당은 젓가락은. 거의 예. 없죠. 네. 배달 음식에서 이제 가끔 보이긴 하는데 네. 아무튼 지금 돌이켜 보면은 앞서서 일찍 외치셨던 환경 문제 경고들이 지금 바로 우리 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인류와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다는 그런 경고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제 자연의 영역을 계속 이제 침범한 거죠. 그래서 나무도 잘라내고 또 이제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더 많이 또 훼손하고 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박쥐라든지 야생동물의 영역을 파괴하면서 거기에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이제 다시 침범해서 우리는 갇혀 살고 네. 바이러스는 이제 막 활개치는 네, 네.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네. 근데 앞에서 이제 기후 위기가 일으키는 재앙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미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이상기후 그러는데 네. 최근에 그 파 가격이 굉장히 막 높아졌잖아요. 너무 뛰었죠? 네. 그럼 이상기후로 나타나는 가장 일차적인 피해는 농업에서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비가 뭐 많이 와야 되는데 안 온다든지 아니면 또 비가 안 온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농산물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네, 저는 일차적으로 기후 위기는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온실가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실제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일차 산업, 네. 농업이 제일 먼저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 국민들에게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기후 난민이 네. 전쟁 난민보다 훨씬 많다는 이 대목도 굉장히 좀 네. 섬찟하더라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시리아. 네. 시리아가 지난 5년 동안에 그 비가 한 1년에 100mm, 그러니까 한 10cm 이하가 온 거예요. 그럼 이제 밀농사 지으려면 아무리 적어도 20cm 이상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농작물의 밀 생산량이 한 85%가 주니까 그 사람들이 농민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네. 도시로 나간 사람이 한 500만 명. 500만 명이 도시로 나가면 그게 도시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 난리가 나죠.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고 그 내전 과정에 나타난 게 IS.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있기 힘드니까 바로 옆 나라 터키 한 100만 명의 난민이 가고요. 또 그 사람들 중에
유럽으로 막 조그만 배에 막 사람들 꽉 네, 차가지고 네. 이제 넘어가고 그러다가 3살 된 어린이가 배가 난파돼 가지고 해안가에서 발견되면서 아, 유럽 사람들이 이거 받아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난민을 독일이나 이제 북유럽에서 받아주고 이제는 난민이 이대로 나가면은 사람마다 이제 통계가 다르지만은 2030년 정도가 되면은 한 9천만 명의 난민이 생긴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환경운동 시작하신 지가 지금 45년이 공부 지났죠? 환경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 게 이제 45년 5년. 됐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이 환경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곤 하고 답답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행동은 아직도 이제 거기 인식하는 만큼 쫓아가지는 않았지만은 그 인식은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야 이게 이대로 살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 힘들구나 그런 얘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네, 많이 하고 또 바이러스 이전에는 미세먼지 최근 우리가 몇 년 동안에 미세먼지로 굉장히 고통스러웠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어린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또 호흡 질환자도 많아지고 그때는 또 미세먼지 가지고 큰 이슈가 되고 네. 이제 그런 걸로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은 이제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이게 빠르게 전환시키는 거 이런 부분이 조금 느리죠. 국민들은 이제 이 수준이 됐는데 이걸 해결하는 의지는 떨어지니까 네. 이게 갭이 자꾸 생기면은 우리가 더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죠. 네, 네. 다시 또 옛날 얘기로 살짝 건너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공해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주민운동을 하셨다고요. 그렇죠. 제가 환경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가 이제 환경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지역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역할도 못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냥 외롭게 그냥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해로부터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네. 아마 그 옛날 기억을 잘 못하시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 주민들을 위한 그 환경 운동이 뭔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예. 그 화학공단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의 피해 때문에 예. 그걸 막 파헤치시면서 그때 대단히 고군분투하셨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가서 가장 충격을 받은 게 어디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공단이 그 제일 먼저 생기고 큰 공단이 이제 울산공단이 있고요. 네네. 또 울산공단 바로 밑에 온산공단이라고 있어요. 울산공단은 이제 석유화학공단이고 온산은 비철금속. 그러니까 어떻게 쉽게 말하면 이제 중금속 공단이죠. 네. 근데 이제 온산공단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 우선 공장하고 주민 지역하고 이게 떨어져 있질 않고 공장과 공장 사이에 마을이 그러니까 네네. 마을이 있는데 공장이 이제 들어선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갔더니 공장 바로 한 길 조그만 길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안에 딱 들어갔더니요 이런 아름드리 나무가 다 죽었고요. 그다음에 하초도 풀도 하나도 없어요. 응? 근데 거기서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학교 초등학교 6학년 일반 교실에 들어가서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제가 환경 단체에서 왔는데 좀 애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하라고. 그래서 저기 6학년 일반 52명의 어린이한테 제가 이제 질문했어요. 어린이 중에서 온몸이 그 막 뼈마디가 쑤시는 그런 증세가 있는 어린이, 그다음에 눈이 이제 눈병이 나가지고 그 오염물 때문에 네. 눈이 빨간 사람들, 그다음에 피부병, 왕피부병 이 증세를 가진 어린이 손 들어라 했더니 52명 중에서 26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네. 그때 지금
펑펑 울었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의 건강, 안전, 생명, 환경 이런 걸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교정에 풀 한 폭이 없는 데서 어린이들이 살게 하면서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걸 조사를 했더니 그 지역에 있는 만여 명의 주민 중에서 700여 명이 뼈마디가 아픈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발표를 했더니 그 당시에는 이제 환경부가 아니고요. 환경청이랬어요. 네. 그 다음날 아니라는 거예요. 네. 공이라는 게 조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논쟁이 붙고 제가 이제 경찰 가서 조사받고 제가 그래서 나 좀 구속시켜 달라고. 구속시켜야지 국민들이 심각한 거 안다. 그랬더니 또 3일 만에 또 내보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온산병 논쟁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러운데 결국은 울산하고 온산의 공해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있는 주민 8,800가구 3만 8천 명을 이제 그 근처로 집단 이주시켰어요. 그게 네.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잖아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느낀 거는 공해 문제라는 것은 한 개인의 삶에도 파괴시키고 가족 구성체도 파괴시키고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을 가져오는 것을 제가 이제 많이 봐왔습니다. 네, 네. 이후로 이제 국내 최초로 원전 문제도 다루셨고요. 그동안 해오셨던 환경운동을 살펴보니까 1980년대 검정 비닐을 대체할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운동. 네, 이거 정말 여러 주부단체하고 또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예, 예. 쓰레기 종량제, 동강댐 백지화, 자동차 요일제, 청계천 보건사업까지 우리들 삶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친 환경운동들을 꾸준히 해오셨어요. 뭐 환경운동하니까 이제 꾸준히 하는데요. 네. 지금 저 기억나는 게 보통 이제 환경 문제는 사전에 예방이 잘 안 돼요. 이제 심각한 거 보고 난 다음에 뭐 반대 운동하고 막 그러는데 사전 예방으로서 가장 성공적인 예가 이제 동강. 네, 우리 네. 강원도 영월에 있는 동강이 진짜 아름답거든요. 그 네. 주변이 거기에 이제 큰 댐을 만들려 그런 거예요. 그 이제 그걸 막으려면은 국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일하는 환경운동연합에 그 마당이 큰 마당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33일간 동강 살리기 운동하면서 33일간 거기서 제가 잤습니다. 네. 텐트 쳐놓고 잤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음악 연주 오케스트라 연주도 하고요. 안성기 씨라든지 네, 영화 네. 배우들이 와서 야 동강에 댐이 만들어지면은 자기네들이 만드는 영화를 촬영할 장소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 후에 이제 방송사 네, 네. 그 당시 뭐 KBS 이런 방송사에서 동강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를 보여주고 또 저희들은 이제 티셔츠 네. 그다음에 손수건 그다음에 동강의 아름다운 포스터 이런 거 해서 결국 이제 그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그것 때문에 3번 만났어요. 네, 네. 3번 만나서 이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2000년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인데 네.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동강댐은 백지하겠다. 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파괴되기 전에 그 댐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거를 댐을 허무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주 굉장히 좋은 사례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댐을 만들지 말라는 건 아니고 댐이 필요한 곳은 댐을 만들어야 되지만 거기에서 환경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그 댐이 만들어지면 주민들이 또 굉장히 많이 수몰되면 또 이주를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동강댐 백지화 운동은 저한테는 아주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네. 국내 첫 환경 전문 공익재단 네. 환경재단. 네. 이 설립한 게 언제였죠? 설립한 거는 2002년 11월 달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내년 되면 이제 20년 되는데요. 제가 이제 설립하게 된 동기는 우선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뭐 도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정부 기관이든지 공무원이든지 뭐 언론사 이런 사람들은 다 장학 제도가 있어서 해외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아무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 사람들이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 그래서 이제 석박사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지원을 해서 지금 이제 110명 오, 네, 네. 이제 석사과정 한 70명, 네. 박사과정이 지금 한 40명 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환경 운동하려면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또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인길진 엔지어 스쿨을 만들어서 환경 운동가들을 위한 이제 전문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한 게 환경 문제를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네. 뭐 프랑카도 들고 뭐 띠 들고 뭐 이런 것도 뭐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만은 이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경 영화제 이제 서울 환경 영화제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문화 행사 네, 네. 그런 걸 하게 됐죠. 그만큼 이 환경 운동의 이슈도 시대별로 많이 바뀌기도 했는데. 그럼요. 많이 저는 특히 환경 영화제는 지금 어떻게 여러 나라에서 참가하고 있나요? 환경 영화제가요. 네. 제가 이제 2004년에 이제 첫 번째 했거든요. 네. 그때는 환경 영화를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저게 환경 영화인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전 세계 한 190개국에서요. 환경 영화제 영화를 출품하는 게 한 3,000편에서 4,000편. 오.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 서울 환경 영화제가 세계 3대 환경 영화제가 됐고요. 네, 네. 또 영화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 펼치고 계시는 지구 쓰담 캠페인. 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머리 쓰담 하는 그 쓰담 캠페인 줄 알았더니 해양 쓰레기 문제더군요. 쓰레기를 담자. 네. 그게 이제 네. 약자인데 요새 네.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약자를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우리 스태프들 중에는 그 20대 후반 30대가 많아요. 네, 네. 그 친구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해서 우리가 이제 직접 환경재단이 직접 다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때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원하면 그 사람들이 활동한 내용을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거 담으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SNS를 통해서 또 알리고 그래서 그 반응이 좋아가지고 작년에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금년에도 그걸 좀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급증한 일회용품들이 결국 우리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예. 결국 그 돌아서 우리 인간에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하도 이제 그 뭐 방송이나 언론에 많이 보도됐지만은 뭐 큰 고래가 결국 죽는 것도 고래 뱃속을 그 해부를 했더니 상상할 수 없는 플라스틱 쓰레기 뭐 밧줄, 그물 막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도 많지만은 이제 플라스틱이 들어가서 파도에 부스러지고 이게 계속해서 이제 아주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식품을 통해서 바다 해산물을 먹어서 이제 먹이사슬에서 이제 축적이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외국에서 조사했더니 일주일 동안에 먹으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카드 있죠. 네, 네. 이거 하나의 분량이 나오고요. 일주일 동안에. 예, 네, 네. 한 달 하면은 우리 칫솔 네, 네. 하나의 분량이 나온다는 게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배설을 되지만은 배설 안 되는 부분은 또 우리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네. 저는 그대로 이제 축적되면 축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어떻든 뭐 공기, 뭐 토양, 식품, 물 이제 전부 다 이제 오염이 안 된 데가 없는 거죠. 네, 네. 소금도 그래서 소금도 염전에 소금하면 거기에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검증되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환경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저만 해도 아이 뭐 내가 앞으로 살면서 이런 혜택을 언제까지 누릴 것인가라는 그런 단견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네. 요즘은 쓰레기 하나 버릴 때도 저를 떠나서 음, 저의 아이들, 음. 그 아이의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좁혀 생각하면서 아 이건 정말 지속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럼요, 하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내시지 않았나. 제가 네, 최열 선생님의 미세먼지 이야기가 나왔네요. 예, 예.
아이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쓰신 거예요? 제가 그 어린이를 대상으로 쓴 책이 한 15권쯤 돼요. 네, 네. 최열 아저씨의 지구촌 환경 이야기,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 이야기, 또 미세먼지 이야기 그렇게 해서 지금 한 30대 중반까지는 절 많이 알아요. 네, 네. 보면은 옛날에 그 책 읽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세먼지 이야기는 우리가 2, 3년 전에 굉장히 미세먼지가 심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뛰어놀지도 못하고 그래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제 이걸 썼습니다. 근데 네, 네. 우리가 1년에 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하는 사람이요 12,000명이 돼요. 12,000명. 그러니까 공기가 좋으면은 더 살 수 있는 사람이 공기가 나빠가지고 1년에 12,000명 죽으니까 굉장히 많이 죽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원인을 또 조사했어요. 초미세먼지로 해서 그럼 뭘로 많이 죽느냐 그랬더니 제일 많은 게 뇌졸중이에요. 그런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네, 다행히도 우리가 이제 한 2년 전부터 네. 막 정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네. 기후 환경 대통령 직속 기후 환경 회의가 생겼어요. 지금은 디젤 차 중에서 오염물질 많이 나오는 거는 서울 같은 데는 이제 진입도 못하게 하고 네. 또 이제 그런 거 개선하는데 지원도 하고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는 뭐 획기적으로 확 줄어들지는 않았지만은 줄어들고 있고요. 중국은 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장 가동이 줄고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도 미세먼지. 좀 줄어들어 가지고 네, 네. 지금은 이제 미세먼지 이슈는 이제 그 전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이제 온실가스 네, 네. 온실가스에 의한 피해가 이제 더 큰 이제 아주 이슈가 된 거죠. 심각하죠. 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환경 문제는 그야말로 국경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모두가 이제 절감하고 또 함께 노력을 해야 하는데 실제 이제 국제 회의 같은 데 가보시면은 얼마만큼 그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지 네. 그런 것도 궁금해요. 국제회의는 이제 92년 리우 환경회의. 그게 우리 인류가 생긴 이래 제일 큰 회의였습니다. 그때 이제 각 국가 원수들 그 당시에 이제 부시 대통령부터 카스트로 대통령도 왔었어요. 네, 네. 카스트로도 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를 해마다 해요. 해마다 하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정부 기관이 회의를 하면요 비정부 기관 우리가 말하는 NGO도 NGO 들도. 항상 같이 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같이. 네, 네, 같이 네. 하고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모니터도 하고 의견도 내고 항의도 하고 거기서 뭐 집회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집회를 보면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부는요 정부 대표는 자기 정부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는 온실가스를 조금 덜 줄이고 싶고 하는데 NGO는 달라요. 네, 네. 미국에 있는 NGO든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한국이든 자기 나라보다는 지구 전체. 그래서 제가 가서 얻은 결론은 기후든 이런 국제적인 이런 거는 NGO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해야지 이게 맺어지지 네, 네. 정부 당국만 하면은 이게 협정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공장을 가동해서 돈을 버는 목적도 국민 건강이 다 받침이 돼야 하는 건데. 그렇죠. 네, 네. 그거를 도외시하고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낭떠러지가 저 앞에 보이는데 네, 자동차가 이제 가속도가 붙으면은 스톱한다 그래서 금방 바로 스톱이 되지 않고 좀 더 가서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기후 위기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사람들이 이게 1.5도 이상 올라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럼 1.5도 올라가는데 왜 안 되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스프링 있잖아요. 네. 스프링을 조금 이렇게 당기면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네. 근데 스프링을 팍 당기잖아요. 네. 그 원래 상태로 안 돌아가요. 원래 상태로 안 돌아가는 온도가 2도 이상이에요. 원래는. 네. 근데 2도도 안 되겠다. 2도 돼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1.5도로 다시 낮춘 거예요. 근데 네, 지금 네. 지구 전체는 1.2도가 올라갔거든요. 그럼 이제 0.3도가 더 올라가면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럼 이걸 언제까지 CO2를 제로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걸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협의해서 유럽이 먼저 2050년을 이제 선언을 하고 이제 미국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2050년에 제로를 만들겠다. (2021년) 시작하면서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의 최대 화두가 탄소 중립이었습니다. 네, 이제 맞아요. 그만큼 기후 변화가 전 세계에 닥치는 가장 큰 위기라는 인식을 같이 하게 된 거잖아요. 네네네. 그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세요. 탄소 중립이라 그러면은 이제 석탄, 석유, 가스 이것을 태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연소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오거든요. 네, 네. 연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우리가 말하는 온실가스. 연소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 이제 요것을 전부 다 이제 중립 제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전기 있잖아요. 네, 지금 네. 우리 전기 쓰고 있잖아요. 네, 네. 전기는 지금 현재 전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는 석탄에서 나오는 게 많고요. 석탄, 그다음에 원자력, 그다음에 가스, 그다음에 이제 햇빛, 바람인데 햇빛, 바람 이거는 한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95%가 결국은 탄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요거를 이제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선 전기 생산을 뭘로 가야 되냐면 햇빛하고 바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력하고 태양으로 이제 해야 태양열하고. 되는데 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벌써 50% 전체 전기의 50%를 바람하고 풍력으로 하는 나라가 이제 막 생기는 거예요. 유럽은 이제 막 집중적으로 하니까. 근데 네. 우리는 이제 그걸 못한 거죠. 네. 못한 거고. 그다음에 그러려면 이제 자동차도 지금 같이 디젤이나 네. 가솔린으로 가는 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네, 네. 응? 물을 전기 분해해서 물을 전기 분해하면 이제 수소가 나오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액체 수소를 만드는 거예요. 액체 수소를 만들어서 이제 수소로 그 액체 수소로 차로 가는 게 수소차입니다. 네, 네. 배도 수소로 가고 그다음에 철도 녹이는 거 석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소로 이제 철을 만드는 이 시스템으로 가는데 이제 이 기간이 30년 동안이 이제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식생활. 네, 네. 지금 이제 똑같은 그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소고기하고 우리가 먹는 뭐 감자하고 먹는다 그러면요. 소는 이제 메탄이 나오는데 네, 메탄은 아까 온실가스 중에 CO2 있죠. 네. CO2보다도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21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도 다 바꾸려면 결국은 소고기 중심으로 가는 건 안 되고 결국은 채식으로 가야 된다. 대한민국도 이제 대통령께서 그린 뉴딜을 선언을 하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약속을 했는데 앞에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앞으로 이에 따른 변화도 많이 있겠죠? 대중교통, 자전거 네, 네.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다음에 건물도 지금은 이제 에너지 제로 하우스가 있거든요. 네, 네. 저희들이 지금 그 에코 캠퍼스 지금 새로 이제 집을 설계했는데 에너지 제로 하우스입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제로 하우스가 되면은 에너지를 하나도 안 쓰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고 그다음에 공장도 세계적인 이제 기업은 에너지를 전부 다 재생 에너지로 하는 그런 이제 인증을 주는 그런 시스템도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그쪽으로 갈 겁니다. 네, 네. 이제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의 가장 큰 화두인 탄소 배출 제로로 향해 가는 길 네. 어떻게 보세요? 기후 재난 문제는 네, 쉽지 않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전쟁이 낫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전쟁이 나면은 모든 게 그게 최우선순위 아니에요. 근데 지금 2050년에 그걸 선포를 했는데
쓸 거 다 쓰면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막 그냥 규제로 막 가면은 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변화를 해서 아, 이게 이 정도는 견딜만 하구나. 그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겨울에 아파트에 난방을 하잖아요. 난방을 하는데 반팔 입고 집에 있다 그러면 그건 벌써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제가 독일이나 이런 쪽 가면요. 겨울에 그 사람들 반팔이 없어요. 전부 다 털옷 입고 있어요. 어? 그만큼 우리가 아직 에너지가 하나도 안 나는데도 아직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을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아주 불편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일상생활 모든 전반적으로 변화보다 변혁이 필요하다는 또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이제 변혁이고 이제 그게 네네. 전환이 돼요. 특히 이제 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의식 전환이 가장 앞서야 될 것 그럼요. 같은데 예.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보니까. 30년. 그러니까요. 자, 이제 개인적인 질문 잠깐 좀 드린다면은 네. 뭐 제가 처음 만나 뵀을 때도 그렇게 소박하게 늘 예. 가방 좀 운동화 신고 다니시면서 그런데 오늘도 또 이렇게 텀블러 들고 오셨어요. 일회용 컵 안 쓰신다고? 네, 뭐 네. 저는 뭐 제가 뭐, 네. 그거 안 쓴 게 언제냐면요. 90년. 네, 90년에 스웨덴을 갔더니 스웨덴에 있는 대학생들이요. 그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배낭 가방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다 이래 자기 컵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나무로 된 컵을 2개 샀어요. 아, 지금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몇십 년 써도 쌩쌩해요. 네.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그 종이 컵으로 먹는 거하고요. 이런 잔으로 먹는 거 물 맛이 달라요. 네, 네. 환경도 보호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저는 나무의 일생이 네. 일회용 종이 컵으로 생을 마치기에는 아깝지 않습니까? 네. 좀 시적으로. 네. 그다음에 또 쓰레기란 인간이 남긴 욕망의 흔적입니다. 쓰레기 많이 나오는 사람은 욕망이 많아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말을 좀 이렇게 좀 재미있게 그냥 쓰레기를 줄입시다 그러면요. 그거 들어봐야 아무 머리에 들어오는 게 없는데 쓰레기란 인간이 남긴 욕망의 흔적이 아닙니까? 우리 흔적을 좀 줄입시다. 네, 이렇게 네. 해야죠. 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그대의 꼭 한마디거든요. 일생 살아오면서 그래도 그 한마디 때문에 나를 지킬 수 있었다. 나를 지탱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 마음속에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제가 이때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쓰지 않은 단어가 3단어가 있습니다. 힘들다, 바쁘다, 죽겠다. 다 죽는데 뭐하는데 미리 죽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안 쓴 단어는 바쁘다, 힘들다, 죽겠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평생 하자. 네. 그래서 네. 저의 좌우명이 한 길로 가자. 네. 그래서 한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최고의 가치를 환경운동에 두시고 45년 넘게 이어오셨는데 네. 아주 근사하십니다. 예, 그리고 정말 응원의 박수를 쳐드립니다. 예.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후에는 해도 안 된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후 위기는 나중의 일이 아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 더 늦기 전에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선택한 오늘의 공감 한마디는 심각한 것은 기후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부드럽지만 그 말씀 가운데 강한 힘을 느낄 수 있는 얘기들이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은 더 늦기 전에 해야 하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KTV 인터뷰 에세이 그대의 꼭 한마디 다음에 더 힘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